자, 이제 오늘 적분 마지막 해서 미적분 자체가 오늘 다 끝나요. 그죠? 이제 기하로 가야죠. 오케이. 일단 얘들아, 그 적분에서 구분구적법이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어. 여기는 얘의 넓이는, 여기는 얘의 넓이는 누가 봐도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죠.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선들을 쭉쭉쭉쭉 다 모아가지고 요 길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다 모아가지고 쭉쭉쭉 쌓았어. 이렇게 쌓았어. 그랬더니 걔가 뭐가 됐어? 면적이 됐어.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요 넓이는 결국 여기는 요 길이를 이렇게 네, 요 길이죠. 요 길이를 이만큼 쌓았으니까 A,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A,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슷한 의미에서 요렇게 생긴 요런 평행사변형을 한번 생각해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똑같은 길이의 선들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B라고 하고 여기는 요 높이를 뭐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그죠? 얘를 A라고 한다면 얘도 여전히 똑같이 A,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책이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책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내가 옆에다가 A4 용지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A4 용지 단면을 보고 있는 중이야. 내가 이게 요 상태에서 이게 쭉 밀면 똑같이 얘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딱 잘라놓은 여기는 요 단면이지. 요 단면. 여기는 요 단면의 길이가 다 B로 똑같았을 때 거기는 걔를 A만큼 쌓았어요. 이런 뜻이 되니까 이 넓이는 뭐가 됩니다? A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부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책 같은 걸 보면 돼. 책 같은 거. 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봐봐. 이런 책, 이 부피잖아. 그지? 부피. 여기는 얘는 사실 면들이, 그지? 면들이 착착착 쌓여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거 하나가 다 면들이야. 그지? 여기 한 장 찢어서 봤을 때 하나의 그 면들이 있단 말이야. 그 면들을 착착착 쌓았으니까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도 얘의 부피는 똑같을 거야. 그죠? 얘를 이렇게 기울이든 어떻게 기울이든 상관없이 얘를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는다고 해도 얘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야. 어차피 여기는 이 면들을 똑같이 다 쌓아놨다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완전히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생각이 그냥 그대로 다 어디로 확장되는 거냐면 봐봐. 이 길이들, 이 선분들이 쌓여가지고 뭘 이루고 있어? 면을 이루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선은 뭐가 쌓여서 이루어진 거야? 점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지. 그럼 이 면을 쌓으면 뭐가 될까? 그렇지. 입체가 될 거고 걔의 부피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봐봐. 요렇게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축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요 넓이를 내가 S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런 면적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도 면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면적으로 생긴 이런 지금 입체 부피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부피들 다시 넓이들 여기는 이 면들을 내가 다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 놓으면 거기는 걔가 얘 뭐가 됩니다? 부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궁금했던 여기는 얘 부피라고 하는 거는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A부터 B까지 SX라고 하는 거를 그냥 척척척척 쌓아서 만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의미예요.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부터 여기까지 B라고 생각해. 얘가 Y는 fx라는 함수였다고 생각했을 때 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해요. 그죠? 여기는 요 길이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길이들을 A부터 착착착착착착 쌓아서 어디까지? B까지 착착 쌓았을 때 그렇게 다 쌓였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fx dx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케이? 여기는 요 길이들을 착착착 다 쌓았을 때 그 결과를 이렇게 써서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됩니다?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얘의 뭐를? 면적을, 여기 있는 얘 단면을 내가 착착착착착착 쌓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A부터 B까지 다 쌓아주게 된다면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됩니다? 부피가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여기서는 뭘 구한 거냐면 사실은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한 거야. 이 길이가 뭐예요? 여기는 요 길이 하나가 fx가 되는 거야. 그지?
그 fx들을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다 뭐 했어요? 더했어요. 이런 뜻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면적들을 그지? 그 면적들을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다 뭐 했어요? 더했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저기는 제가 부피군요.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되겠구나. 단면, 그지? 단면 하나. x번째 단면, 여기는 얘 단면, 즉 sx라고 불리는 여기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걔를 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부피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요 x번째 여기는 얘 단면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면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오케이? 단면만 잘 찾으면은 그냥 이제 식으로 그냥 계산은 끝나는 거. 되게 쉬운 파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요 정도 설명하고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봐봐. 이렇게 단면을 아예 나한테 준 경우라면, 그죠? 문제에서 봐봐. 0에서부터 2까지의 임의의 점에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 자체를 주고 있잖아. 그지? 그 넓이를 준 경우라면 여기는 얘는 그냥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적분해주면 돼. 0에서부터 2까지 저 단면이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그냥 답이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요 x일 때 단면을 sx라고 한다면 그 단면의 넓이가 얘가 됩니다. 이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걔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렇게 돼 있는 단면들을 다 착착착착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단면이 주어져 있으면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니까 이번 문제 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서 그럼 요번엔 보자. 다음은 밑면의 넓이가 a고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그림이 여기 그림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그림을 좀 완성시켜 볼까?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x라고 했으니까 왠지 뭐 이렇게 단면이 생겼을 것 같네요. 맞나요? 천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단면을 지금 sx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뭘 구하러 갈 거냐면 이 sx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요거 하나의 길이가 뭐라고 했어? 몰라. a라고 했네, 그지? 이 넓이가 a라고 주어 있었어. 이렇게 넓이가.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도형이랑 여기 있는 요 도형은 지금 닮은 도형이에요. 그죠? 닮은 도형이에요. 근데 길이 b가 몇 대 몇이래? x 대 h래. 그럼 길이 b가 x 대 h니까 이 넓이 b는 뭐가 되겠니? 제곱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sx 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니까 h제곱에 sx라고 하는 애가요. x의 제곱에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sx는 뭐가 되는군요. 결국 h제곱분의 x의 제곱에 a가 되는군요. 됐죠? 그래서 sx를 완성했다면 얘를 어디서부터? x의 길이가 어디일 때? 0일 때부터. 그죠? 어디까지? h일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0일 때부터 h일 때까지 저 sx들을 다 뭐 해주면 됩니다? 다 더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죠? 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 봅시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3분의 1 x 세제곱이 될 거고. 그죠? 거기다 h 집어 넣을 거니까. 영는 건 어차피 빵이겠죠? h 집어 넣을 거니까 3분의 1 h만 하나 딱 남을 거고 a가 하나 들어가 있겠다. 그죠? 여기는 얘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했어? 이번에는 지금 sx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했어? 비례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sx를 구했어. 근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비례 관계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수한 관계들을 보면서 저 sx를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 있는 걔가 지금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3분의 1이 붙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네요.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봐봐. 이런 것도 보는 거야. 어떤 그릇에 깊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부었을 때 수면의 넓이가 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얘는 지금 수면의 넓이, 단면의 넓이를 주고 있고 거기 있는 걔가 3cm가 될 때까지 다 차곡차곡 돼 있는 걸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일 테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뭐가 되겠어요? 0에서부터 3까지.
x의 제곱 더하기 2x를 그냥 그대로 적분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죠? 다음 높이가 2인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의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나한테 뭘 주고 있어? 대놓고 넓이를 주고 있어. 단면의 넓이. 그죠? 높이는 2라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저 넓이들을 다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답이겠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삼각치환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얘가 있으니까 요거 미분한 결과를 여기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뭘 미분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일단 여기는 얘를 치환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치환해 놓고 생각해주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적분 계산 파트니까 넘어갈게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필수 예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넓이가 a고 높이가 h인 삼각풀의 부피를 구해서 아까 풀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풀이가 될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길이 b 가지고 넓이 b 구하고 넓이 b 가지고 비례식을 구해가지고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 이건 넘어갈게 그냥.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요런 거 볼까? 그래. 요거 필수 예제 3번부터 좀 뭐 해보자. 별표를 하나 쳐보자. 뭔가 괜히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뭔가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한번 잘 들어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 좀 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코사인 x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래. 근데 루트가 달려있네. 그죠? 일단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맞아요? 여긴 얘가 얼마였겠어? 1이었을 거야. 거기다 루트를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비슷하겠죠. 그죠? 1은 1일 겁니다. 0은 0일 거예요. 여기 0이 증가하니까 뭐 어떻게 증가하겠니? 루트 수용하기가 좀 작게 증가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된다? 뭐 대충 이렇게 된다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죠? 입체로 보고 싶어서 얘를 지금 비틀어 놓은 것 뿐이지 얘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을 땐 여기는 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여기 있는 얘 있지. 이 단면 있지. 요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게끔 얘랑 수직인 단면이 생긴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삼각형이 생기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얘가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금만 내가 내각도에서 본다면 얘는 지금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게 하나의 뭐가 됩니다? 단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단면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코사인 x였을 거야. 그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구하니? 정삼각형 넓이. 얘가 a였어요. 이 넓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뭔 소리야?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하죠? 맞아요? 잊고 있던 걸 다시 꺼내봤어요. 그죠? 4분의 이거 왜 4분의 루트 3 a 제곱 돼요? 이렇게 잘라, 그지? 이게 뭐가 돼? 2분의 1 a가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 a잖아.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뭔 소리야? a가 되죠. 그래서 얘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결과일 테니까 얘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이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였구나? 루트 코사인 x였구나. 그럼 여기는 이 단면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4분의 루트 3에다가 요거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x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해주면 답이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됐나요? 여기는 얘를 빼보자. 그러면 뭐가 돼요? 4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얘는 얼마예요? 2죠. 맞아요? 코사인 x는 지금 이렇게 생긴 l 테니까 그죠? 여기는 한 덩어리에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답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어. 단면을 x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적분 얘기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단면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부피에 대한
적분을 하고 싶어. 부피. 입체의 부피를 지금 구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 주세요? 단면 생각만 해주세요. 단면의 넓이만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다 똑같을 거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전혀 안 보여서 다시 그릴게요,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줬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도 지금 현재 2가 되겠네요. 그죠? 반지름이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밑면의 중심을 지난다. 밑면의 중심을 지난다. 중심을 지나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요. 여기 있는 이걸 지나면서 이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대. 그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순두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거기 있는 걔를 60도로, 요 점을 기준으로 60도로 이렇게 팍 잘라버린 거야. 어떻게 생기겠어,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의 뭐가? 부피가 나는 현재 뭐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니? 어차피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나는 여기 있는 얘 부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만 생각하라고 했지? 단면만 생각하라고 했어. 근데 그 단면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도형, 입체 도형의 단면은 내가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자르는 게 가장 편할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일 것 같아. 그지? 그걸 하고 나서 단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봐봐.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자르면 얘가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생긴 이런 뭐가 되겠어? 원의 일부가 되겠죠. 그죠? 그 여기는 얘는 부채꼴도 아니고, 그지? 반원도 아닐 거고, 그죠? 그냥 원의 일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상황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넓이, 첫 번째는 뭐 요 넓이, 그다음 두 번째는 요 넓이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요 넓이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요 넓이, 마지막 넓이가 요 넓이가 되겠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점점 증가하는 요 넓이들을 다 더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걔를 x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동안 2까지 갈 동안 접근하면 되겠다. 그지? 다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이거 여기 있는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2가 아니구나. 2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구나. 그죠? 맞아요? 요 끝에 여기 제일 높았던 여기는 요 지점부터 봐야 되는데 그 지점은요. 어떻게 될까? 이거 봐봐. 내가 요 방향에서 잘랐잖아, 지금. 요 방향에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게.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기는 얘에서 60도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루트 3이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일 높은 지점, 여기는 얘가 루트 3인 지점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0에서부터 착착착착 거꾸로 가야겠네. 그지? 0에서부터 점점 줄어들면서 루트 3이 됐을 때 단면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일 때, 뭐 여기는 얘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여기는 이 삼각형을 뺄 건데 여기는 이 각도를 매번 내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때? 빡셀 것 같아.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 이렇게 잘라볼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항상 무슨 모양이 나오니?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요렇게 잘린다는 소리잖아요. 요렇게 잘린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무슨 모양이 나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럼 얘 자를 때마다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동안 그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가로의 길이도 변하고 세로의 길이도 변할 거예요. 그죠? 불편하죠. 맞아? 그렇지. 이번엔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맞아. 그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실패 액션들을 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지? 한 번에 이걸 이렇게 자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나는 알고 있거든. 나는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그지? 얘는 이렇게 자르는 거야 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너희는 처음 봤을 땐 당연히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였다. x값이 여기였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그죠? 이게 쭉 올라갈 거고 요렇게 생기겠죠. 뭔 소리야? 뒤에 면이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만나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겠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겠어? 당연히 직각삼각형. 되나요? 그럼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생각하면 될까? 이 길이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 길이 얘가 몇 도야? 60도거든. 그럼 이 길이만 생각,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고 있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그 길이의 루트 3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기가 너무나 쉬워진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나 이제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러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 길이라는 건 뭐겠어? 이렇게 생긴 원에서 이 길이를 의미할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3D는 몇 D로? 2D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오케이? 자, 밑면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고 난 이렇게 자른 거.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x였을 때 이 길이가 나는 현재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죠?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니까? x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누가 봐도 1-x의 제곱이 될 게 분명하고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루트 1-x 제곱이 된다면 얘는 루트 1-x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의 1-x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 있는 걔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고. 됐습니다. 어디? 이거? 요거. 사실 위에서 바라본 거야, 이제는. 왜? 나는 여기는 얘에 관심이 있으니까. 얘에 관심인데 얘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 왜곡된 상태. 그죠? 왜곡된 상태니까 얘를 2D로 바라봐서 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다 봤어. 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x였을 때 그때 이 길이가 궁금한 거겠죠? 맞아? 이 길이가 x라는 소리잖아. x였고 얘가 1이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1제곱 빼기 x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는 루트 1-x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 길이가 무슨 길이고?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거기에 루트 3배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얘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그 넓이가 얘로 완성이 된 거고 그 넓이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누가 봐도 무슨 함수? 우함수. 이렇게 적분하면 답이겠네요. 됐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렵죠. 처음에 생각하면 되게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자를 거야, 그지? 일단 자를 거야. 두부 자르듯이 그냥 자를 거야. 그냥 잘라놓으면 단면이 생길 거고 그 단면의 넓이를 구하기 쉬운 형태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어떻게 하면 넓이가 쉽게 나올까? 그러니까 일단 입체이기 때문에 축이 몇 개 있어요, 얘들아? X축, Y축, Z축까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된단 말이야. 똑같나? 다시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된단 말이야. 그죠? XY 평면으로 잘라도 되고 YZ 평면으로 잘라도 되고 ZX 평면으로 잘라도 되고. 그죠? 이렇게 3가지로 자를 수 있단 말이야. 자르는 그 면을 기준으로. 그지? 그럼 어떤 면을 기준으로 자르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단면이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상상 속에서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뭐가 필요해? 머리가 좀 필요해. 그죠? 머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잘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잘리는지 모르겠어. 그럼 절망입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계속 잘라보고 머릿속으로 잘라보고 안 되면은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잘라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술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막 정말 막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머리만 있으면 되고 사소한 그림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잘라보고 그리고서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작전을 세워보고 그 작전을 세운 대로만 문제를 풀면은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못 푸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여기는 이 식을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려운 얘기고 이 식에 대한 여기 있는 얘가 뭐다 그냥 넓이다. 그죠? 단면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단면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구나.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만 너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자르는 두 입체도형 중에 큰 것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내가 막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니? 아니야. 여전히 나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할 거야. 왜?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그죠? 그런 사소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작전들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이 상황이랑 앞에 있는 문제의 상황이랑 어때요? 내가 볼 때 완전 똑같거든?
그죠? 얘를 이렇게 자르는 거나, 그죠? 얘를 지금 이렇게 여기 딱 수직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걸 구하는 거거나 완전 똑같지 않을까? 맞아요? 완전 똑같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45도라는 거는 여기는 얘가 이 중심 지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실제 없긴 해요. 그죠? 하지만 얘가 45도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90도가 됐을 때 얘가 45도라는 뜻이 될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을 봤을 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요거랑 요거랑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점을 지나는 선으로 잘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결국 뭐만 하면 되겠어? 얘를 자를 거야. 그죠? 얘를 자를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자를 거야. 요렇게. 좀 요렇게 볼까? 요렇게 볼. 오케이? 요렇게 자를 거야. 그럼 얘가 요렇게 해서 여기 생길 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길. 요렇게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난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요 길이가 당연히 몇 도일 테니까 45도일 테니까 여기는 요 길이도 똑같겠죠. 맞죠? 여기는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난다는 소리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얘가 얼마였어? 아 이게 4였네. 이게 4였네. 그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었어. 됐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다는 뜻이야? 얘가 x였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니까? 4니까. 여기는 얘는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거기 있는 그 길이가 무슨 길이야? 여기는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되니? 그럼 거기 있는 그 길이가 그 길인데 거기 있는 요 길이가 또 요 길이가 뭐야? 또 요 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에 제곱에 2분의 1을 해주면 될 거고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16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럼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선생님은 많이 해봤으니까 간단한 게 맞아요. 근데 너희들 처음 하니까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아 저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거기는 걔가 어느 정도 값만 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런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쉬운 문제 축에 속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나요? 어떤 그릇에 깊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부피를 줬네 이번에는. 그죠? 맞아요? 이번엔 부피를 줬어요. 그때 수면의 넓이가 궁금하대. 아이고 그럼 나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부피 vx를 줬어. 얘가 지금 얘라고 줬어. 근데 그 부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0에서부터 x까지 sx dx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x가 있으니까 x라고 놓긴 좀 그렇고 t라고 이렇게 좀 놔보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뭐라고 줬는데? 4x의 세제곱 플러스 10x라고 줬는데. 그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해? 수면의 넓이. 얘가 궁금하다. 양변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sx가 될 거고. 이거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12x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겠죠.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답이군요. 이렇게 1번 답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넓이가 22일 때,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될 때? 22가 될 때 그 x값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부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지금 여기는 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 됐어요? 얘들아? 완벽하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줄 수만 있으면 여기 부피 때문에 어려울 일은 없어요. 예전에 회전체의 부피라고 해서 따로 배운 게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서 그것도 빠졌어. 근데 회전체의 부피라는 것도 사실 별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잘 봐봐. 여기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a부터 b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렸대. 오케이? 그러면은 항아리 모양이 나오잖아. 그지? 항아리 모양. 좀 이상하게 생긴 항아리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럼 그 항아리 모양의 부피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이게 항아리 모양의 단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얘가 x였을 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니까? fx니까 단면이 뭐가 되는 거야? fx의 전체 제곱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뭐 해주세요? a부터 b까지 적분해 주세요. 이게 회전체 부피입니다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뭐 별 다르게 뭐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막 나중에 막 공식처럼 이렇게 막 암기를 했었어. 그냥 공식처럼. 이거의 부피는 제가 됩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암기를 했었어. 오케이? 공식처럼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지? 단면의 넓이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오히려 얘가 그래서 더 쉬웠었는데 신기하게 얘가 빠졌어요.
이거 빠진 지 좀 됐어요. 이거는 예전에 빠졌어. 너희 전 땐가? 아무튼 빠졌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피가 궁금하면 결론 뭐다? 단면의 넓이다. 그죠? 부피가 궁금하면 단면의 넓이다.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쪽 파트는 끝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테마이기도 하고 미적분의 마지막 테마이기도 하고 속도, 거리. 그죠? 이런 얘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얘를 뭘 하면? 미분하면. 미분한다는 얘기는 뭘로 미분한다는 얘기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속도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얘를 또 다시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가속도가 됩니다. 요렇게 요 라인을 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요 라인을 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가보자. 가속도를 뭐 하면? 적분하면 뭐가 되고요?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다?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분화돼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지. 얘는 지금 뭐라고 읽어? 우리가 두 글자로? 여기는 얘 뭐라고 읽어? 속도라고 읽지. 근데 속도에 뭘 씌워놓으면?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뭐라고 읽어요? 우리가? 속력이라고 읽어요. 속력이라고.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속도를 적분하면, 속력을 적분하면. 얘는 이동 거리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뭐라고 읽어? 위치. 얘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여기는 얘가 되는 거는 사실 뭐야? 얘가 되는 결과는 실제로는 변위라고 하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면 DT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뭐가 변위가 아니라 뭐다? 이동 거리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상에서 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원점에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여기는 요 넓이가 만약에 5였고 요 넓이가 만약에 3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는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나요? 를 생각해 본다면 얘를 적분하면 5잖아. 그지? 얘는 5만큼 갈 거예요. 처음에는 얼만큼 갔어요? 5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얘는 얼만큼 돌아왔어? 3만큼 돌아왔어. 결국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결국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에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한다면 A까지 적분을 하면 뭐를? 속도를 적분하면 그 결과는 5 빼기 3이 되면서 얘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얘들아 절대값의 정의는 뭐예요? 절대값이라는 건 뭐지? 크기입니다. 크기. 속도의 크기. 오케이? 속도의 크기야. 크기. 그래서 크기이기 때문에 음수인 게 양수가 되는 효과. 그죠? 그래서 크기, 절대값의 의미 자체는 크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접어서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얘가 5였을 거고 얘가 3이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실제로 여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0부터 A까지 절대값 VT, DT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얘가 5 더하기 3이 될 거야. 얘는 얼마가 돼요? 8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걸 적분하면 뭐가 되고 이동거리가 되고 속도라는 걸 적분하면 뭐가 됩니다? 변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지? 요거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까지 확장이 돼요. 그럼 봐봐.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은 X성분이랑 Y성분 두 개로 바라보지. 맞아요? 얘는 이제부터 수직선에서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막 심지어 막 이렇게 돌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막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닥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그냥 요렇게 그냥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 운동을 봤을 때 여기는 운동은 뭘로 해석해? 일단 속도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얘 X 성분과 뭘로? Y 성분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얘는 dx, dt를 바라볼 거고요. dy, dt를 바라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의 크기가 사실상 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이었어. 얘가. 그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걔네들을 각각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변위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거기서 여기 있는 얘 이건 지금 속도잖아. 그지? 속도. 그럼 여기 있는 속력을 생각해 본다면 속력은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속도의 절대값인데 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그럼 실제 크기가 뭘까? 실제 크기가. 그렇지. 요거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실제 크기가 되는 거야. 얘가 크기가 돼.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그럼 얘 속력의 방향은? 뭐 다 다양하겠죠. 그죠? 이게 좀 속력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속력이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무슨 양이야? 스칼라량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길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속력들을 다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이동한 거리가 된다고 했지.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여기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실제로 이동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요 점에서의 뭐 속도 성분들이 있었을 거고, 요 점에서의 속력 성분들이 있었을 거고, 요 점에서의 속력 성분들이 있었을 거고, 요 점에서의 속력 성분들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럼 거기 있는 걔네들을 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다 크기를 만들고 싶어. 이 성분들. 그럼 다 크기를 만들어. 그럼 여기는 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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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요 길이. 이런 길이들을 만들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그 길이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결국 이거의 길이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현재 절대적으로 내가 움직인 뭐가 됩니다? 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길이가 된다는 뜻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차려줄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얘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X라고 하는 게 FT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게 GT라고 주어졌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는 얘가 T가 0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T가 뭐 예를 들어 10이었을 때까지 이런 운동을 했대, 실제로. 오케이? 그랬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도형의 길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뭘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속력을 구해서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속력이 뭐가 되겠어? 얘 미분한 거 F'T랑 G'T는 각각의 X 성분이랑 Y 성분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거기 있는 걔네들을 뭐 해서?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요. 그럼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되겠니? 이게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속력을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적분해 버리면 그게 여기는 이거의 뭐였구나? 이동거리였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는 저 도형의 실제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직선에서부터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수직선 얘기를 꺼낸 거야. 수직선 얘기는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변위가 되는 건데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뭐라고? 크기라고. 그지? 크기라서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 뿐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적분한 결과는 이동거리가 됩니다.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실제로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실제로 나온 거지. 여기는 얘가 바깥으로 뛰쳐나왔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이 길이들을 이렇게 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길이를 실제로 쟀을 때 그 이동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는 걔도 여전히 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에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됩니다?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도 평면 좌표에서도 그죠? 평면 좌표에서 평면에서의 운동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내볼게요. 봐봐. 상황은 두 가지로만 딱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는 FT, GT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 위치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얘에서 얘가 뭐 T가 얼마일 때부터 T가 뭐 예를 들어서 A일 때부터 T가 얼마일 때까지 뭐 B일 때까지 얘가 실제로 뭐 이렇게 지금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여기는 얘의 길이는 이동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주면 됩니다?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뭐를? 속력. 그죠? 근데 그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우리 조금만 더 뭐 해봅시다. 확장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나는 이제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면 우리 갑자기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얘부터 여기 있는 얘까지 얘가 지금 x값이 a부터 b까지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궁금해진 거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니 요 길이가 궁금해진 거야.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럼 저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난 지금 여기 있는 얘의 개념을 빌려오려고 합니다. 오케이? 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지금 조금 두 개의 상황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냐면 x는 t와 y는 ft로 지금 이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x는 t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fx였잖아. 그러니까 ft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내가 다시 바꿔줄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 상황으로 내가 바꿔서 다시 해석을 해준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한 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건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t. 요거는 제곱해줘야겠죠.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부터? t가 x니까 a부터 b까지. dt로 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t가 뭐니까? x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곡선의 길이가 궁금하다면 1 플러스 f't의 전체 제곱을 더한 거에다 루트를 씌워서 걔를 적분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이 개념이랑 여기 있는 이 개념의 연결고리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은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배울 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 미적분을 배우면서 미적분을 뭐 자꾸 왜 미적분 2래? 예전에 미적분 2였거든. 미적분을 배우면서 너희가 사실상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뭐야 결국은? 별거 없어요. 그냥 수학 2에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 그 상태가 전제로 깔려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암기. 그죠? 암기는 뭐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각각의 극한들과 미분들, 적분들 이런 것들. 그게 암기가 추가되면 되는 거고 새롭게 미적분에서 배웠던 개념은 뭐 있어요? 미분 쪽에서 뭐 배웠니 우리? 미분 쪽에서. 그래, 음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또 뭐 보였지? 몫의 미분법. 그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맞아요? 그런 것들 배웠죠. 그런 것들 추가라. 그다음 또 이계도 함수에 대한 얘기 배웠고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고 그죠? 거기까지가 미분에서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적분에서 뭐 배운 거야 결국은? 적분에서 뭐 배웠어요? 두 가지 더 배웠어요. 적분하는 방법. 뭐 배웠어? 부분 적분. 그다음 또? 그거는 좀 이따가. 부분 적분이랑 치환 적분 이렇게 두 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구분 구적법이라는 거 배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정적분을 새롭게 정의를 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있는 속도 거리 이쪽에 얘기에서도 결국은 여태까지 우리는 뭐만 생각했었는데 수직선에서의 거리만 생각했었는데 그지? 근데 수직선이 아니라 이제 좌표평면에서의 운동까지 생각해 가면서 그지? 하나 오늘 배운 거 추가적으로 배운 건 뭐예요 결국? 이렇게 그지? 곡선의 길이를 이제 더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게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지? 우리 오늘 앞에서 배웠던 거. 부피 구하는 적분, 그지? 부피 구하는 적분까지 해서 그 정도 추가된 거 말고는 미적분에서 사실상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좀 맞나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거기다 이제 삼각함수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었지. 삼각함수에 뭐 있었어? 배합공식, 덧셈 정리, 합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너희가 하나씩 다 계산력을 다 향상을 시켜 놓는다면, 그러니까 외워 놓는다면, 그죠? 그러면은 이쪽 미적분에서는 실제로 너희가 어려워할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뭐만 한 거냐면 기초 과정만 한 겁니다. 가장 기초 과정만. 그러니까 쉽게 풀었던 거야. 쉽게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좀 그 스킬들을 점점 늘려갈 생각이고요. 오케이? 오늘 한 내용까지 하면은 미적분은 완전히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주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봐봐. 뭐야? 이게 뭐야? 움직인 거리 구해주세요. 그죠? 움직인 거리 구해서. 얘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잖아. 그지?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곡선의 길이 구해주세요. 얘도 여전히 매개 변수긴 하지. 얘는 똑같아요. 상황이. 여기는 얘는 어때? 그냥 양함수 꼴이잖아. 그지? 양함수 꼴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를 그냥 1 더하기 f't의 제곱의 루트. 그거를 적분한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얘에다 뭘 추가해주면 x는 t다라는 걸 추가해주면 얘는 알아서 t 루트 t가 될 테니까 저기는 저 내용과 완전 동일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그지? 그 내용이 다 한 거야. 그럼 3번 먼저 볼까요?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x, y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0에서부터 1까지가 궁금했던 거고 나는 속력이 적분하고 싶은 대상이 될 테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2t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적분하면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 얘들아 이것도 그냥 풀면 되긴 하거든 얘들아. 그냥 풀면 되긴 해요. 그런데 있잖아.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 얘들아 이거가 뭘 나타내는지 혹시 알고 있어? 저기는 저 매개 변수로 표현된 저기는 제가 뭘 나타내는지 혹시 알고 있니? 이거 얼마야? 원입니다. 저기는 쟤는 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요 각도를 내가 t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코사인 t가 돼요. 코사인 t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사인 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코사인 t, 사인 t가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사실 원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럼 원을 나타내는 건데 t가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어디까지래? 1이 될 때까지. 얘가 1이 될 때까지.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 1에서 호도법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나타냈던 건지 기억나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을 1라디안이라는 단위로 새롭게 적용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라디안이거든? 무슨 말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었어? 같을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거리가 그냥 1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t가 0에서부터 1까지 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근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궁금한 건데 여기가 1라디안이니까 여기 얘 곱하기 얘 하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코사인 t, 사인 t 이거는 꼭 기억해놔요. 여기는 얘가 원의 일부를 나타내고 원을 그리는 도형이겠구나. t의 값에 따라서 원이 그려지고 이렇게 막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x는 r 코사인 t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y는 r 사인 t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상황은 뭐겠어? 반지름이 뭐? 반지름이 r인 원의 위를 움직이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 그럼 저 상태에서 거리가 어떻게 1. 거리가 1이에요. 지금 이 길이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맞죠? t가 0일 때부터 t가 점점 가면서 얘가 지금 t가 1일 때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 길이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답이 1이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원래 구하자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0에서부터 몇 가지? 1까지 해서 루트 한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하면 사인 제곱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하면 이거 1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거야. dt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러니까 1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0에서부터 1까지네. 그럼 얘는 1라디안 이렇게 움직였구나. 얘의 길이는 1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도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자.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거 1번은 아까 문제랑 똑같을 테니까 2번으로만 간다면 얘는 뭐 해주면 되겠어?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해서 1 더하기. 요거 뭐 합니다? 미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3분의 2에다 뭘로 만들까? x에 2분의 3으로 만들자. 요거 나가면 얼마야? 없어지죠?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 x의 2분의 1을 제곱하면 x가 될 겁니다. 됐나요? dx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면 되겠어? 적분하면 되죠. 뭐. 됐습니다. 적분해서 다 구해주면 된다.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얘는 지금 필수예제 6번은 그냥 뭐 해달라는 거냐면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지금 생각해 달라는 거니까 수직선상에서 운동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우리 원래 다항함수였는데 얘가 그냥 초월함수로 바뀐 것 뿐입니다.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죠? 요거 얘는 생략하고 나는 생략하지만 너희는 풀어봐야겠죠. 똑같아요.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여기선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평면에서의 운동으로 다시 가서 봐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네요.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뻔하죠, 이제. 오케이? 뻔해야 됩니다. 어차피 움직인 거리 구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얘도 여전히 시각 t에서의 위치 줬고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뻔한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좀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빨라질 것 같은데. 기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필수예제 9번 가보세요. 얘도 똑같겠죠, 얘들아? 어차피 움직인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여기 미분하고 제곱해가지고, 그지?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가지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적분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 계산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그거는 계산력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이랑은, 좀 분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해서 개념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오케이? 복잡한 계산은 지금은 생략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 배웠어요. 이제 하나만 더. 뭐 하면 되겠어? 요거. 곡선의 길이.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는 이런 곡선이었다면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돼? 여태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곡선이라면 이제 x는 t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루트 1 플러스 f't 제곱 적분을 이 구간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내용 끝입니다. 다 했어요. 별거 없죠? 미적분은 별거 없는 과목이 맞아요. 그냥 되게 나를 귀찮게 하고 좀 나를 고생시키는 과목도 맞지만 그 반면에 정말 별거 없습니다. 대신에 암기할 걸 외우지 않고 넘어간다거나, 그죠? 계산을 많이 안 해봐서 계산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으로 바뀔 겁니다. 봐봐, 선생님이 처음에 겁을 좀 많이 줬어요. 미적분에 나오는 적분은 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겁을 줬어. 어때?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귀여워. 일단 확실히 수학2에 나오는 적분보단 많이 어렵죠. 그죠? 많이 귀찮고 많이 어렵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너희들한테 보이는 형태의 적분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형태로 숨겨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실제로 너희가 나중에 수능에서 만나는 미적분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쉬운 문제는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죠? 어려운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계산력이라든지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잡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까지 확실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